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동네 작은 정육점을 운영하는 38살 여자예요. 착하게 살자 이게 제 인생 목표였어요.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당부였거든요. 그런데 말이죠. 착하게만 살면 호구되기 딱 좋더라고요. 평범한 회사원 남편이랑 결혼해서 무난하게 살고 있었는데요. 시댁에서 벌어진 막장 드라마가 제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놨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시어머니 구출 작전이에요. 네, 맞아요. 구출이요. 제 남편은 형 한 명 있는 이남 중 막내였어요. 시아버지께서 일찍 돌아가셔서 시어머니께서 파출부 일하시며 두 아들을 키우셨죠. 성격이 참 무난하신 분이었습니다. 갈등 자체를 싫어하시고 피하시는 분이셨죠. 제가 처음 인사드리러 갔을 때 생각나네요. 어머, 우리 준호가 이렇게 예쁜 아가씨를 어떻게 데려왔니? 아이고, 손이 왜 이렇게 차가워. 들어와서 차 한잔 하고 가자. 따뜻하게 맞아주시더라고요. 남편은 고등학교 때부터 알바를 해서 집안을 도왔대요. 반면 아주버님은 공부만 하셨죠. 그래서 지금은 대기업 엘리트가 되셨어요. 저는 처음에 이 집안 분위기가 참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더라고요. 아주버님이랑 남편이 대면대면 했거든요. 명절에도 서로 눈도 안 마주치고 말도 안 해요. 나중에 남편한테 조심스럽게 물어봤죠. 여보, 형이랑 사이가 안 좋아? 뭐 특별한 일 있었어? 그게 사실 우리 집이 좀 복잡해. 아버지랑 어머니가 재혼이셨거든. 재혼? 형은 아버지가 데리고 온 자식이고 나는 어머니 아들이야.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좀 어색했어. 아, 그래서 그랬구나 싶었어요. 피 한 방울 안 섞인 형제였던 거죠. 그래도 시어머니는 아주버님도 차별 없이 대하셨어요. 오히려 더 챙기시는 것 같기도 했고요. 준석이도 고생 많았지. 어린 나이에 엄마 잃고. 내가 진짜 엄마처럼 못해줘서 미안할 뿐이지. 어머니가 형 차별 안 하고 잘 키워주신 거 형도 알아요. 그냥 우리가 서로 좀 어색한 거죠. 결혼 초기에는 정말 평화로웠습니다. 시어머니가 가끔 반찬도 해다 주시고요. 저도 고기 좋은 거 들어오면 챙겨드리고요. 남편이랑도 큰 싸움 없이 잘 지냈어요. 평범한 신혼부부처럼 말이죠. 주말에는 영화도 보러 가고 맛집도 다니고요. 정육점 일은 힘들지만 그래도 제 일이니까 보람도 있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고기 손질하고 손님들 주문 받고요. 어떤 손님들은 제가 여자라고 무시하기도 했죠. 아이, 정육점을 여자가 해? 고기 제대로 잘라줄 수 있어? 그럴 때마다 칼솜씨로 보여드렸습니다. 한 번은 갈비 발골하는 거 보시고는 감탄하시더라고요. 시어머니도 가끔 가게에 들르셔서 도와주시곤 했죠. 서연아, 이거 무거운데 혼자 들지 마. 허리 다쳐. 괜찮아요, 어머니. 제가 이래봬도 힘 좀 써요. 그래도 조심해야지. 나중에 아기 낳으려면 몸 관리 잘해야 돼. 그때만 해도 몰랐어요. 이 평화가 곧 산산조각 날 줄은요. 매일 저녁 시어머니 안부 전화드리고 주말마다 맛있는 거 해서 찾아뵙고요. 그렇게 소소하게 행복한 날들이 영원할 줄 알았어요. 바보같이 말이에요. 3년 뒤 아주버님이 결혼하시면서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결혼하고 3년 뒤 아주버님이 드디어 장가를 가셨어요. 형님은 아주버님과 같은 대기업에 다니는 엘리트였죠. 첫 상견례 날이 아직도 생생하네요. 레스토랑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데 와, 진짜 미인이시더라고요. 키도 크고 날씬하고
명품으로 온몸을 두르고 계셨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저 최민정입니다. 어머니 뵙게 되어서 정말 영광이에요. 그리고 동서님도 반가워요. 목소리도 나긋나긋하고 부드러웠습니다. 첫인상은 정말 완벽했어요. 시어머니도 형님을 무척 마음에 들어 하셨죠. 어머나, 이렇게 예쁘고 똑똑한 아가씨가 우리 준석이를 만나주다니 정말 감사해요. 아유,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더 감사하죠. 준석 씨 같은 분 만나기 쉽지 않잖아요. 식사하는 내내 형님은 완벽한 며느리감이었어요. 시어머니 말씀 하나하나에 리액션도 잘하시고요. 음식도 시어머니 입맛에 맞는 것부터 권해드리고요. 그런데 화장실 가는 길에 형님이랑 단둘이 됐을 때였어요. 어머, 동서님, 오늘 화장 안 하셨어요? 아, 네. 평소에 잘 안 해서요. 그러시구나. 피부가 좀 칙칙해 보이시는데 비비크림이라도 바르시는 게 어때요? 아, 그리고 동서님, 정육 좀 하신다고 들었는데 와, 대단하시네요. 여자가 칼 들고 고기 써는 거 쉽지 않을 텐데 손님들이 무시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뭐, 가끔요. 하지만 실력으로 보여주면 되니까요. 아이고, 멋있으세요. 저는 그런 거 절대 못할 것 같아요. 아무리 돈이 급해도 고기 냄새 맡으면서 일하는 건, 상상만 해도. 동서님 정말 대단하세요. 진짜로. 칭찬인지 욕인지 구분이 안 가더라고요. 말은 칭찬인데 표정은 완전히 무시하는 눈빛이었거든요. 형님 뒤를 따라 자리로 돌아왔는데요. 그때부터 형님이 자기 자랑을 시작하시더라고요. 저희 부서가 이번에 대규모 프로젝트를 따냈어요. 제가 프리젠테이션 했는데 임원분들이 너무 만족하셔서요. 아마 올해 안에 승진할 것 같아요. 어머, 정말 대단하세요. 그리고 저희 친정아버지가 은퇴하시면서 강남에 건물 하나 주신다고 하셔서요. 준석 씨랑 거기 살기로 했어요. 어머니도 자주 놀러 오세요. 남편이 제 손을 테이블 밑에서 꾹 잡더라고요. 위로하는 손길이었어요. 남편도 형님의 자랑이 듣기 불편했나 봐요. 그날 이후로 가족 모임 때마다 형님을 마주쳐야 했어요. 명절 때는 더 심했죠. 형님은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앉아서 지시만 하셨거든요. 동서님, 전 좀 더 바삭하게 부쳐주세요. 아, 그리고 나물도 간이 좀 싱거운 것 같은데요? 웃으면서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었죠.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었어요. 그리고 결혼 4년 차, 드디어 제게도 기적이 찾아왔어요. 시험관 시술 끝에 첫 아이를 임신한 거예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남편도 시어머니도 너무 기뻐하셨죠. 아이고, 우리 서연이가 고생 많았어. 이제 좋은 일만 있을 거야. 몸 관리 잘해야 돼. 알았지? 그런데 형님은 달랐어요. 제 임신 소식을 듣고는 표정이 확 굳더라고요. 그래도 시어머니 앞에서는 축하한다고 했죠. 어머, 동서님 축하해요. 정말 다행이네요. 그동안 마음고생하셨을 텐데. 겉으로는 웃고 있는데 눈은 전혀 안 웃고 있었어요. 왜 그러시는지 이해가 안 갔죠. 7개월까지는 정말 조심조심 잘 지냈어요. 태동도 느끼고 아기 용품도 조금씩 준비하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배가 너무 아팠어요.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 표정이 심각하시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아기 심장이 멈췄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도 멈추는 줄 알았어요. 사산이었습니다. 7개월이나 품고 있던 아이를 그렇게 보내야 했어요. 남편은 저를 꼭 안고 같이 울었죠. 여보, 괜찮아. 우리 다시 시작하면 돼. 내가 있잖아. 우리 같이 이겨내자. 시어머니도 많이 우셨어요. 손자보는 게 소원이셨는데 그렇게 되어버려서요. 시댁 식구들이 모여서 저를 위로해줬어요.
형님도 왔죠. 동서님, 너무 마음 아프시겠어요. 저도 정말 안타까워요. 힘내세요, 응? 젊으니까 다시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때는 형님도 진심으로 위로해 주는 줄 알았어요. 바보같이 말이죠. 일주일 후 형님이 장 보러 같이 가자고 하더라고요. 마트에서 이것저것 사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주차장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주변에 아무도 없자 형님이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동서, 솔직히 말할게. 이번에 애 떨어진 거 다행이야. 네?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봐. 내가 아직 애도 없는데 동서가 먼저 낳으면 얼마나 우스워? 내가 맏며느리인데 말이야. 순서라는 게 있잖아, 순서가. 형님, 지금 정신 멀쩡하세요? 저 지금 아이를 잃었는데 그게 다행이라고요? 아유,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굴어. 그냥 하는 말이잖아. 태어난 애가 죽은 것도 아니고 태어나기 전에 죽은 건데. 아니야? 근데 진짜로 앞으로 임신 준비 좀 미뤄줘. 내가 먼저 아들 낳을 때까지만. 그게 예의 아니야? 아무리 동서가 나이가 어려도 이런 건 지켜줘야지. 시어머니도 분명 맞선주를 더 예뻐하실 거고. 너희 애는 어차피 둘째 취급받을 텐데 굳이 서두를 필요 있어? 너무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정색하면서 말했죠. 형님, 저는 착하게 사는 게 인생 최대 목표예요. 남한테 피해주지 않고 그냥 조용히 살고 싶어요. 그러니까 형님도 저한테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제 인생 목표 돕지는 못할 망정 방해는 하지 마시고요. 알겠어요? 방해? 내가 지금 동서 방해하는 것 같아? 그냥 조언해주는 거지. 착하게 산다고? 그게 뭔 소용이야? 착하면 호구되는 세상인데. 형님이 계속 떠들어대는데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있잖아, 동서. 정육점이나 하면서 무슨 애를 낳아. 애 낳아서 뭐 먹여 키울 건데. 정육점 고기? 요즘은 능력 안 되면 애 안 낳는 것도 좋아. 본인 대해서 불행을 끝내야지. 설마 어머님 돈이나 뜯어먹고 살 건 아니지? 그 순간 뚝 하고 제 안에서 뭔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발이 저절로 움직였죠. 꽝! 형님 정강이를 발로 찼어요. 아! 미쳤어? 미쳤냐고? 그래, 미쳤어. 네가 미치게 만들었잖아. 전 형님 머리채를 확 잡았어요. 형님이 비명을 지르면서 제 손목을 잡으려고 했지만 소용없었죠. 정육점에서 매일 고기 다루면서 생긴 악력이었거든요. 놔! 머리 빠진다고! 아, 머리 빠지는 게 싫어? 근데 내 마음은 이미 다 찢어졌는데? 일주일 전에 아이 잃고 울다가 쓰러진 사람한테 다행이라고? 너 정말 사람이니? 제가 형님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어요. 마트 주차장 바닥에 털썩 주저앉은 형님이 저를 올려다봤죠. 명품 가방은 저 멀리 날아가 있었고 비싼 구두굽도 부러져 있었어요. 너 진짜 감히? 감히? 감이라고? 아직도 정신 못 차렸네. 제가 형님 옆에 쪼그려 앉았어요. 그리고 아주 차분하게 속삭이듯이 말했죠. 한 번만, 딱 한 번만 더 그런 소리 하면 너 온몸뼈를 2배로 늘려줄게. 발다리 다 분질러서 석 달은 병원 침대에 누워있게 만들어줄 거야. 내가 매일 소뼈 발굴하면서 익힌 기술이 있거든? 관절 어디를 건드리면 가장 아픈지 정확히 알아. 알아들었어? 형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어요. 입술이 파들파들 떨리더라고요. 너 정말 미친년이구나. 맞아. 나 미친년 맞아. 그러니까 제발 건드리지 마. 내 아이 욕하는 순간 착하게 살기로 한 결심 따위는 없어. 나도 다시 미친년 되는 거 싫어. 그러니까 우리 서로 건드리지 말자. 알겠니?
형님이 벌벌 떨면서 뒤로 기어갔어요. 그러다가 용기를 내서 소리쳤죠. 이 일 어머님한테 다 말할 거야. 어머니한테도 준석 씨한테도 다 말할 거라고. 저는 피식 웃었어요. 그래, 말해봐. 시어머니한테 가서 이렇게 말해봐. 어머니, 서연이가 저를 때렸어요. 왜냐면 제가 서연이 죽고 나기 욕하면서 다행이라고 했거든요라고. 뒷감당 자신 있으면 말해봐. 내가 얼마나 미치는지 보여주고 싶네. 나도 네가 뭐라고 했는지 녹음한 거 있거든? 핸드폰 녹음기는 켜놓고 있었어. 사실 녹음 같은 건 없었어요. 하지만 형님은 완전히 겁먹었죠. 자기가 한 말이 얼마나 막장인지 본인도 아니까요. 너? 뭐, 할 말 더 있어? 아니면 일어나서 가. 다시는 내 앞에서 아이 얘기 꺼내지 말고. 알았어? 형님은 부들부들 떨면서 일어났어요. 부러진 구두를 절뚝거리며 신고는 도망치듯 가더라고요. 명품 가방도 제대로 못 들고요.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죠. 아, 착하게만 살면 안 되는구나. 때로는 이렇게 확 돌아버려야 하는구나. 그 뒤로 형님이 저한테 시비를 걸지 않았어요. 명절 때 마주쳐도 눈도 안 마주치더라고요. 제가 옆에 가면 슬금슬금 피하고요. 완전 쥐신세가 됐죠. 그런데 반년 뒤 형님이 과장으로 승진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민정이가 이번에 과장이 됐어. 회사에서도 능력을 인정받았나 봐. 어머, 정말 대단하네. 우리 민정이 정말 똑똑하구나. 남편은 아무 말 없이 밥만 먹더라고요. 저는 쿨하게 축하해줬죠. 형님, 축하해요. 대단하시네요, 진짜. 형님이 저를 힐끔 쳐다보더니 고개를 숙였어요. 아, 고마워요, 동선님. 예전 같았으면 자랑을 1시간은 했을 텐데 조용하더라고요. 제 앞에서는 꿀먹은 벙어리가 됐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소식이 있었죠. 형님이 쌍둥이를 임신했다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민정이가 쌍둥이를? 이렇게 좋은 일이 한꺼번에 오다니. 어머니, 저도 깜짝 놀랐어요. 쌍둥이라니. 근데 어머니, 제가 입덧도 심하고 회사 일도 바쁘고 해서요. 혼자서는 도저히 못 키울 것 같아요. 그래, 그렇겠구나. 쌍둥이면 정말 힘들지. 그때 형님이 폭탄 선언을 했어요. 어머니, 저희 집으로 오시면 안 될까요? 제가 출산하고 나서 어머니가 좀 도와주시면 준석 씨도 그게 좋겠다고 하는데요. 어머니, 그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민정이 혼자서 애 키우고 회사 일하기 정말 힘들 거예요. 시어머니가 우리를 바라보셨어요. 미안한 표정이었죠. 준호야, 서연아, 내가 민정이 좀 도와주러 가야 할 것 같구나. 어머니, 꼭 그러셔야 해요. 형수님 친정 어머니도 계시잖아요. 저희 친정어머니는 허리가 안 좋으셔서 애들 못 봐주신대요. 정말 어머니만 믿어요. 시어머니가 결정을 내리셨어요. 그래, 내가 가서 도와줄게. 몇 달만 있다가 올게. 준호야, 서연아, 이해해줘. 네, 어머니. 형님이 도움이 필요하시다니 어쩔 수 없죠. 시어머니는 결국 형님 댁으로 이사 준비를 시작하셨어요. 짐 싸시는 걸 도와드리면서 마음이 싸했죠. 서연아, 미안해. 너도 힘든데. 아니에요, 어머니. 형님 도와주시고 건강하게 계세요. 자주 연락드릴게요. 시어머니가 형님 집으로 이사 가신 날이었어요. 형님이 저한테 작게 속삭였죠. 동선님, 어머님 잘 모실게요. 걱정 마세요. 왜인지 그 말이 불길하게 들렸어요.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예감이 들었죠. 시어머니가 형님 댁으로 이사한 뒤 한동안 연락이 뜸해졌어요. 처음 일주일은 그래도 통화를 했는데요.
그다음부터는 제가 전화를 걸어도 잘 안 받으시더라고요. 여보, 어머니가 전화를 안 받으셔. 벌써 세 번째야. 형수님 애들 보느라 바쁜가 보지. 어머니도 정신 없으실 거야. 한 달쯤 지나서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그런데 이번엔 형님이 받았죠. 아, 동선님, 어머니요? 아, 지금 쌍둥이 목욕시키느라 바쁘셔요. 그럼 나중에 다시 걸게요. 어머니께 안부 전해주세요. 네, 그럴게요. 아, 그리고 어머니가 요즘 피곤하셔서 전화 받기 힘들어 하시니까 너무 자주 걸지는 마세요. 뭔가 이상했어요. 시어머니가 아무리 바빠도 며느리 전화를 안 받으실 분이 아닌데요. 추석이 다가왔어요. 명절이니까 당연히 다 모일 거라 생각했죠. 그런데 형님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동선님, 이번 추석은 각자 집에서 보내요. 어머니가 몸이 안 좋으셔서 병원에 입원하셨거든요. 네? 어머니가 입원하셨다고요? 무슨 병이신데요? 어느 병원이에요? 아, 별거 아니에요. 그냥 빈혈이 심해서 수액 맞고 계세요. 걱정 마세요. 병원도 면회 제한이라서. 형수님, 그래도 저희가 병문안은 가야죠. 어머니가 입원하셨는데. 아니에요. 정말 괜찮아요. 어머니도 조용히 쉬고 싶어 하세요. 그럼 전 끊을게요. 병원이라. 전화를 끊고 나서 더 이상했어요. 병원인데 왜 이렇게 조용하지? 형님 목소리만 들렸거든요. 그리고 다음 날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서연아, 준호야. 목소리가 너무 작고 떨리셨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병원에 계신다면서요. 아, 응,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어머니, 목소리가 왜 그러세요? 정말 괜찮으신 거예요? 응, 괜찮아. 너희들 잘 지내지? 밥은 잘 먹고? 어머니, 저희 병문안 갈게요. 어느 병원이에요? 아니야, 오지 마. 민정이가, 아니, 내가 괜찮으니까 그냥 집에서 쉬고 있어. 전화가 또 끊겼어요. 며칠 뒤 형님 SNS를 봤는데요. 추석 연휴를 이용해서 제주도 여행을 다녀온 사진이 올라와 있었어요. 형님이랑 아주버님 사진만 가득했죠. 쌍둥이들이나 시어머니 사진은 한 장도 없었어요. 여보, 이거 봐. 형님이 제주도 갔다 왔대. 그런데 어머니는 안 보여. 쌍둥이들도 안 보이네. 애들이랑 어머니는 집에 두고 간 건가? 제가 형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형님, SNS 봤어요. 여행 다녀오셨네요. 어머니는 안 가셨어요? 아, 그게 어머니는 못 가셨어요. 본인이 집에 있겠다고 하셔서. 집에서 쉬시고 싶다고 하셔서. 어머님 몸 안 좋은데 형님 부부만 놀러 가셨어요? 그럼 저희한테라도 연락을 주시죠. 아, 어머님이 연락하지 말라고 하셔서. 지금 회의 들어가야 돼서 끊을게. 뭔가 계속 숨기는 느낌이었어요. 시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했다더니 제주도는 어떻게 간 거죠? 그리고 왜 시어머니는 못 가신 걸까요? 뭔가 이상한데 확실한 증거는 없고요. 불안한 마음만 커져갔어요. 그렇게 2달이 지났죠. 오후 4시쯤 전화가 왔어요. 시어머니였습니다. 서연아, 나 좀 꺼내줘. 여기서 제발. 울먹이는 목소리였어요. 저는 벌떡 일어났죠.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어디 계세요? 민정이네 집. 문이 안 열려. 나 좀 데리고 가줘. 제발. 남편도 깜짝 놀라서 일어났어요. 어머니가 뭐라고 하셔? 형님 집에서 나올 수가 없대. 빨리 가자. 남편이 아주버님한테 전화하려는 걸 제가 막았어요. 전화하지 마. 뭔가 심상치 않아. 우리가 직접 가서 확인하자. 형님 집으로 달려갔어요. 주말 오후라 도로가 막혀서 더 조급했죠.
아파트 현관에서 벨을 눌렀어요. 소연아, 왔니? 문이 안 열려. 어머니, 잠깐만요. 지금 열어드릴게요. 형수님, 문 열어주세요! 대답이 없었어요. 시어머니 목소리만 들렸죠. 안에서는 손잡이가 헛돌아. 밖에서 열어야 해.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었어요. 급하게 열쇠공을 불렀죠. 다행히 근처에 있던 업체에서 빨리 와줬어요. 열쇠공 아저씨가 문을 살펴보더니 혀를 차더라고요. 이거 이상한데요. 안에서는 손잡이가 헛돌고 밖에서만 열리는 구조예요. 이런 걸 현관문에 다는 집 처음 봅니다. 감금용 아닌가요? 네? 감금용이요? 네, 안에 있는 사람이 못 나오게 하는 거죠. 보통 정신병원이나 그런 데서나 쓰는데. 남편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어요. 열쇠공이 문을 열자 시어머니가 초췌한 모습으로 서 계셨어요. 무너질 듯 비틀거리시더라고요. 어머니! 제가 시어머니를 부축했어요. 살이 너무 빠지셔서 뼈만 남으신 것 같았어요. 팔에는 시퍼런 멍자국이 가득했고요. 얼굴도 누렇게 떠 있었어요. 어머니, 이게 무슨 형수님이 이렇게 한 거예요? 일단 나가자. 여기서 나가고 싶어. 시어머니가 부들부들 떨고 계셨어요. 무서워서 어쩔 줄 모르시는 것 같았죠. 저희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급하게 집으로 왔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병원 먼저 가실래요? 아니야. 일단 좀 쉬고 싶어. 물 좀 줘. 시어머니께 물을 드렸더니 벌컥벌컥 마시더라고요. 얼마나 목이 마르셨던 걸까요? 어머니,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왜 이렇게 되신 거예요? 시어머니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미안해. 너희들한테 미안해. 내가 바보같이. 그날 우리가 본 시어머니의 모습은 충격 그 자체였어요. 2달 만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계셨죠. 도대체 그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시어머니의 처참한 모습을 본 저는 열이 확 올라왔어요. 당장 형님한테 전화를 걸었죠. 신호만 가고 안 받더라고요. 3번, 4번, 5번 계속 걸었지만 받지 않았어요. 이 나쁜 년이 전화를 안 받네? 남편도 아주버님한테 계속 전화했어요. 형도 안 받아. 대체 뭐 하는 거야, 이 사람들이? 여보, 일단 어머니부터 챙기자. 저 인간들은 나중에 처리하고. 시어머니는 소파에 겨우 앉아 계셨어요. 온몸이 부들부들 떨고 계셨죠. 따뜻한 차를 끓여드렸어요. 어머니, 이거 드시고 좀 진정하세요. 이제 안전해요. 저희가 지켜드릴게요. 고마워, 서연아. 내가 정말 바보같이. 어머니, 지금은 쉬세요. 밥도 좀 드셔야죠. 밥을 며칠 제대로 못 먹었어. 이게 무슨 말인가 싶었어요. 밥을 며칠 못 먹었다니요. 급하게 죽을 끓여드렸어요. 시어머니는 그것도 겨우 몇 숟가락 드시더라고요. 위가 줄어드신 것 같았어요. 어머니, 병원 먼저 가실래요? 몸 상태를 확인해야. 아니야. 오늘은 좀 쉬고 싶어. 내일 가자. 시어머니가 조금 진정되신 후에 말씀을 시작하셨어요.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하나하나 증언하기 시작했죠. 처음엔 괜찮았어. 쌍둥이들 돌보는 거 힘들긴 했지만 그래도 내 손주들이니까. 어머니, 천천히 말씀하세요. 근데 일주일쯤 지나니까 민정이가 변하기 시작했어. 아침 5시에 깨워서 애들 기저귀 갈라고 하고 청소 빨래 요리 다 나한테 시켰어.
형수님 회사는요? 회사 육아휴직 중이래. 집에 있으면서 하루 종일 나한테 일만 시켰어. 어머니 이것도 못하세요? 어머니 제대로 좀 해주세요. 계속 그러더라. 시어머니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월급이랍시고 20만 원 줬어. 내가 돈이 아까워서 이러는 게 아니야. 파출부도 아니고 난 가족인데 그 돈마저도 약값으로 다 나갔어. 약값이요? 혈압약이랑 진통제, 민정이가 때려서. 그 순간 남편이 주먹을 쥐었어요. 형수님이 어머니를 때렸다고요? 청소가 마음에 안 든다고 빗자루로 등을 때리고 밥이 늦으면 머리를. 제가 시어머니 팔에 멍을 다시 봤어요. 시퍼렇고 노란 멍이 겹쳐 있었죠. 핸드폰도 뺏어갔어. 그런데 오늘은 민정이가 깜빡하고 내 폰을 안 가져간 거야. 서랍에 숨겨놨던 걸 급하게 찾아서 너희한테 연락한 거지. 그 이중잠금 장치는요? 한 달 전부터야. 내가 도망가려고 했거든. 새벽에 몰래 나가려는데 민정이가 딱 잡더니 그날 엄청 맞았어. 그리고 다음날 그 잠금 장치를 달았지. 정말 미친 인간들이네. 밖에 나갈 때는 꼭 민정이랑 같이 나갔어. 병원 간다고 거짓말하고 너희한테 전화했던 것도 사실은 민정이가 옆에서 감시하고 있었어. 그래서 그때 목소리가 그렇게 떨렸구나 싶었어요. 쌍둥이들 친정에 보낸 건 내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일 제대로 못한다고 그래서 보낸 거야. 결국 나만 남아서 파출부 일을 한 거지. 어머니, 제일 무서웠던 건 민정이 눈빛이었어.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 형은요? 형은 뭐 했어요? 준석이는 모른 척했어. 내가 도와달라고 해도. 시어머니가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내가 정말 바보같이 집까지 팔고 너희한테도 미안하고. 어머니 잘못 없어요. 그 나쁜 인간들이 문제죠. 이제 안전하니까 걱정 마세요. 그날 시어머니의 증언을 다 듣고 나니 정말 형님 부부를 죽이고 싶었어요. 밤늦게 형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동선님, 부재중 전화 보고 걸었는데 왜 전화했어? 목소리가 너무 태연했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요. 왜 전화했냐고요? 어머니 모시고 왔어요. 어머니가 거기 계셔? 아니, 왜 아무 말도 없이 데려가요? 어머니한테 한 짓 다 알아. 너희들 이제 다 감옥 가서 콩밥 먹을 준비나 해. 감옥? 동선님 무슨 드라마 찍어요? 우리 영화 보고 있어서 몰랐는데 어머니가 왜 거기 있어요? 영화 보고 있었다는 말에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시어머니를 가둬놓고 영화관에 놀러 갔다니요. 영화? 어머니 혼자 두고 영화 보러 갔어? 그게 무슨 문제야? 어머니도 쉬시라고 둘이 나온 건데 아무튼 지금 갈 테니까 기다려. 전화를 툭 끊더라고요. 뻔뻔함의 극치였죠. 뭐래? 온대. 영화 보고 있었다면서. 1시간이 지났어요. 그런데 안 오더라고요. 뭘 의논하고 있는 건지 작전 회의라도 하는 건지. 1시간 반이 지나서야 초인종이 울렸어요. 모니터를 보니 형님 부부가 서 있었죠. 형님은 평소처럼 깔끔한 차림이었어요. 명품 가방에 명품 옷, 완벽한 화장까지. 마치 누굴 만나러 가는 것처럼요. 아주버님은 굳은 표정으로 뒤에 서 있었고요. 내가 나가볼게. 아니, 같이 나가자. 뭔 소리 할지 모르잖아. 시어머니는 안방에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너무 지치셔서 일찍 주무시더라고요. 깨우지 않는 게 나을 것 같았어요.
형님 보시면 또 무서워하실 테니까요. 우리 부부가 현관으로 나갔어요. 남편이 손잡이를 잡았죠. 저는 심호흡을 한번 했어요. 저 문 밖에 있는 인간들과 마주해야 한다는 게 벌써부터 짜증났거든요. 문을 여는 순간 형님이 씩 웃고 있는 게 보였어요. 그 뻔뻔한 표정이 정말 가관이었죠. 황급히 왔다기보다는 여유롭게 준비하고 온 모습이었어요. 아마 무슨 핑계를 댈지 머리를 맞대고 의논했겠죠. 형님이 씩 웃으면서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어머니 어디 계세요? 걱정 많이 했는데. 주무시고 계셔. 깨우지 마. 아니, 우리가 어머니 보러 왔는데 깨워야지. 어머니! 형수님, 조용히 하세요. 어머니 겨우 주무시는데. 준호야, 우리가 걱정해서 온 건데 왜 이래? 어머니 갑자기 사라지셔서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 사라진 게 아니라 탈출한 거지. 이중 잠금 장치로 가둬놨으면서. 또 그 얘기야? 그건 오해라니까. 어머니가 치매 증상이 있으셔서 보호 차원에서. 치매? 어머니 멀쩡하신데 무슨 치매야? 너희가 모르는 게 많아. 우리가 매일 봤는데 어머니가 자꾸 이상한 행동을 하셔. 집을 못 찾아서 헤매시고 우리를 못 알아보실 때도 있고. 거짓말이 술술 나오더라고요. 그래, 민정이 말이 맞아. 어머니가 혼자 나가시다가 사고라도 나면 어떡해. 그래서 안전장치 한 거야. 형, 정말이야? 어머니 몸에 멍은 왜 그렇게 많아? 어머니가 자꾸 넘어지셔서 그래. 우리가 아무리 조심하라고 해도. 거짓말. 어머니가 직접 증언하셨어. 형님이 때렸다고. 어머니가 그러셨어? 아이고, 역시 치매가 심하네. 없는 일도 있다고 하시고. 이때 아주버님이 한 발 더 나갔어요. 준호야, 어머니 병원에 모시고 가자. 치료받으셔야 해. 뭔 소리야, 어머니 정상이야. 정상이라고? 어머니가 우리한테 얼마나 이상한 행동을 하셨는데 밤에 안 주무시고 막 소리 지르시고 음식 해놓고는 못 먹겠다고 버리시고. 완전히 시어머니를 미친 사람으로 만들고 있었어요. 너희가 그렇게 만든 거잖아. 학대하고 굶기고. 학대? 우리가? 도리어 우리가 고생했어. 어머니 때문에 잠도 못 자고. 남편이 주먹을 꽉 쥐었어요. 형, 정말 어머니 치매 때문이야? 형수님이 어머니 학대한 거 아니고? 당연하지. 우리가 왜 어머니를 학대해? 오히려 우리가 피해자야. 어머니 모시느라 얼마나 힘들었는데. 솔직히 말할게. 어머니가 우리 집 물건도 훔치셨어. 내 보석이랑 현금이 없어졌는데 어머니 방에서 나왔어. 뭐? 이제 도둑으로 몰아? 정말 너무하네. 사실이야. 증거도 있어. 그래서 우리가 어머니 외출을 제한한 거야. 밖에 나가서 또 무슨 일 저지르실까 봐. 이제는 시어머니를 도둑으로까지 만들었어요. 제가 참을 수가 없었죠. 야, 너 정말 인간이냐? 어떻게 지 잘못 숨기려고 어머니를 치매에 도둑으로 몰아? 집까지 팔아서 너희 집 가신 분을. 집 한 돈? 그거 우리가 관리해드리고 있어. 어머니가 치매 때문에 돈 관리를 못 하셔서. 뭐라고? 그 돈 형이 가지고 있어? 그래, 우리가 안전하게 보관 중이야. 어머니 필요하실 때 드리려고. 완전 도둑놈들이었어요. 남편이 더 이상 참지 못했죠. 형 지금 장난해? 어머니 집 한 돈을 왜 형이 가지고 있어? 당장 돌려줘. 아주버님이 남편 멱살을 잡았어요. 야, 이씨, 말 함부로 하지 마. 나 네 형이야. 어디서 자꾸 반말이야? 그리고 남편 뺨을 때렸어요. 짝소리가 집안에 울렸죠. 형이 뭔데 때려? 이 싸가지 없는 놈. 네가 뭘 안다고 어머니를 데려가?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또 때리려고 손을 올렸어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 폭발했죠. 착하게 살자던 결심 따위는 완전히 사라졌어요.
제가 달려들었습니다. 2단 옆차기로 아주버님 옆구리를 정확히 가격했어요. 아이, 아주버님이 붕 날아가서 벽에 쿵 부딪혔죠. 액자가 떨어지면서 와장창 깨졌어요. 아주버님이 바닥에서 헐떡거렸습니다. 우리 남편 한 번만 더 건드려봐. 정말 병원에 실려가게 만들어줄 테니까. 형님이 비명을 지르며 달려들었어요. 미친년, 네가 감히 내 남편을 때려? 형님이 제 얼굴을 핥히려고 손을 뻗었지만 제가 더 빨랐죠. 형님 손목을 잡아서 비틀었어요. 아, 놔! 팔 부러진다고! 부러뜨려줄까? 네가 어머니한테 한 것처럼? 제가 형님 머리채를 움켜잡았어요. 명품 헤어핀이 떨어지면서 머리가 산발이 됐죠. 아, 머리! 내 머리! 아, 너 머리 빠지는 거 싫어했지? 그래, 그럼 뽑아주마. 형님을 질질 끌고 현관 밖으로 나갔어요. 아파트 복도였죠. 형님이 발버둥 치면서 저항했지만 소용없었어요. 매일 고기 들고 칼질하면서 생긴 팔 힘이었거든요. 살려줘. 누가 좀 도와줘요. 이제 와서 도움 요청이야? 어머니가 도와달라고 할 때는 무시하면서? 복도에서 형님을 들어 올렸어요. 그리고 바닥에 내동댕이 쳤죠. 명품 가방이 멀리 날아가고 구두도 벗겨졌어요. 형님이 바닥에 엎드려서 기어가려 했어요. 어디가? 아직 안 끝났는데. 제발 그만해. 그만하라고? 네가 어머니 때릴 때는 그만하라는 말 들었어? 아주버님이 비틀거리며 일어났어요. 코피가 줄줄 흐르고 있었죠. 이 인연이 네가 감히... 아주버님이 주먹을 휘둘렀지만 너무 느렸어요. 제가 옆으로 피하면서 아주버님 팔을 잡았죠. 그리고 관절기를 걸었어요. 팔 부러져! 부러뜨리는 건 쉬워. 하지만 아직은 참아줄게. 경찰 와서 수갑 채워야 하니까. 아주버님을 바닥에 엎드리게 한 뒤 팔을 등 뒤로 꺾어 올렸어요. 살려줘. 잘못했어. 지금 뭐라고 했어? 잘 안 들리는데? 잘못했다고. 진짜 팔 부러져. 아이씨. 아, 잘못했다고? 그럼 처음부터 하지 말았어야지. 그때 문이 와르르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옆집 아저씨가 나오셨죠. 무슨 일이에요? 왜 이렇게 시끄러워? 이어서 윗집, 아랫집, 건너편 집까지 다 열렸어요. 복도에 사람들이 우르르 나왔죠. 형님이 바닥에 엎드려 있고 아주버님은 제게 제압당한 채 있는 걸 보고 다들 수근거렸어요. 어머, 저 여자 옷 좀 봐. 완전 거지꼴이네. 싸움이야? 경찰 불러야 하나? 남편이 나와서 상황을 설명했어요. 저희 어머니 학대한 사람들이에요.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형님이 부끄러움에 얼굴을 가렸어요. 머리는 산발, 스타킹은 찢어지고 명품 원피스는 구겨져 있었죠. 평소 그렇게 자랑하던 명품들이 다 망가진 꼴이었어요. 서방님, 조용히 좀 해요. 사람 다 보는데. 왜? 이제 와서 창피해? 어머니 학대할 때는 창피한 줄 몰랐어? 아주버님도 코피 흘리면서 엎드려 있는 게 너무 초라했어요. 대기업 엘리트라더니 이게 뭐예요? 형님 부부는 이웃들 시선에 못 이겨 허겁지겁 도망갔어요. 형님은 한쪽 구두만 신은 채 절뚝거리면서요. 아주버님은 코피 닦으면서 비틀거리고요. 정말 꼴 좋더라고요. 그날 밤 형님 부부가 도망간 후에 남편이 저를 이상하게 쳐다봤어요. 여보, 싸움을 왜 이렇게 잘해? 2단 옆차기에 관절기까지. 그냥 정육점 사장이 아니었구나.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이제 고백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죠. 사실 나 평생 사고 치면서 살았어. 사고? 학교 다닐 때부터 매일 싸우고 다녔어. 중학교 때는 일진들이랑 싸워서 정학 3번, 고등학교 때는 옆 학교 애들이랑 패싸움해서
퇴학 위기까지 갔었고. 남편이 입을 떡 벌렸어요. 진짜? 우리 여보가? 그게 다가 아니야. 20살 때는 클럽에서 시비 걸던 남자들 10명이랑 싸워서 경찰서 갔어. 25살 때는 성희롱하던 상사 팔 부러뜨려서 회사에서 잘렸고. 헐. 우리 아빠가 내 뒤치다꺼리 하느라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 변호사 비용에 합의금에. 재산 절반은 내 사고 수습하는 데 쓰신 것 같아. 그때를 생각하니 눈물이 났어요. 아빠가 그러셨어. 서연아, 네가 이렇게 살면 아빠가 먼저 죽을 것 같다고. 진짜 그 말이 맞았어. 스트레스 받아서 암 걸리셨거든. 남편이 제 손을 잡아줬어요. 그래서 착하게 살기로 한 거구나. 응, 아빠 돌아가시기 전에 약속했어. 이제 절대 싸우지 않고 착하게 살겠다고. 남한테 피해주지 않고 조용히 살겠다고. 시어머니가 방에서 나오셨어요. 소란이 끝나고 나서야 깨신 것 같았죠. 무슨 소리 들렸는데 괜찮아? 네, 어머니 괜찮아요. 형님 부부 왔다가 갔어요. 민정이가 왔었어? 또 나 데려가려고? 아니에요. 이제 안 올 거예요. 제가 확실하게 혼내줬거든요. 어머니, 이제 안심하세요. 저희가 지켜드릴게요. 그날 남편이 제게 말했어요. 고마워. 우리 엄마 지켜줘서. 그리고 싸움 잘하는 거 멋있어. 멋있어? 무서운 거 아니고? 우리 집 지키는 호랑이 같아서 든든해. 형이랑 형수님 날아가는 거 보고 속이 다 시원했어. 저는 피식 웃었어요. 앞으로는 진짜 안 싸울 거야. 오늘은 특별한 경우였어. 우리 어머니 건드렸으니까. 그래도 만약 또 누가 우리 가족 건드리면 그럼 또 날려버려야지. 착하게만 살면 호구되는 세상이잖아. 그날 밤 저는 하늘에 계신 아빠께 죄송하다고 빌었어요. 착하게 살겠다는 약속을 못 지켜서요. 하지만 아빠도 이해해 주실 거예요. 가족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앞으로는 정말 조용히 살 거예요. 아마도요.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를 병원에 모시고 갔어요. 정밀 검사를 받아야 했거든요. 어머님, 이 멍들 언제부터 생긴 거예요? 한 달 전부터요. 의사 선생님이 시어머니 팔과 다리를 자세히 살펴봤어요. 표정이 점점 심각해지더라고요. 이거 단순한 타박상 아니네요. 반복적인 폭행의 흔적이 명확해요. 여기 보시면 오래된 멍이랑 새 멍이 겹쳐 있죠? 선생님, 진단서 발급 가능한가요? 당연하죠. 그리고 어머니, 몸무게가 정상 체중보다 8kg이나 줄어 있어요. 영양 불균형 상태가 심각합니다. 시어머니가 고개를 숙였어요. 제대로 못 먹어서. 혈액 검사 결과도 안 좋아요. 빈혈 심하고 단백질 수치도 너무 낮고요. 장기간 굶주림과 스트레스의 증거예요. 제가 의사 선생님께 물었죠. 선생님, 이런 상태가 되려면 얼마나 걸리나요? 최소 2개월 이상은 이런 상태였을 거예요. 그리고 팔에 있는 이 상처는 뭔가로 맞은 것 같은데 막대기 같은 걸로 맞으셨어요? 빗자루로. 의사 선생님이 한숨을 쉬었어요. 전치 3주 진단 나올 거예요. 이건 명백한 노인 학대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셨어요? 안 하셨으면 저희가 해야 해요. 네, 할 거예요. 진단서에 자세하게 적어주세요. 진단서를 받아들고 나오는데 손이 떨렸어요. 종이 한 장에 시어머니가 겪은 고통이 다 담겨 있었죠. 어머니, 사진도 찍어야 해요. 증거로 남겨둬야 해요. 그래, 다 찍어. 이제 숨기고 싶지 않아. 병원 직원이 시어머니 상처 사진을 하나하나 찍어줬어요.
팔, 다리, 등, 머리까지 온몸이 상처투성이었죠. 어머니, 녹음 파일 같은 거 없어요? 형수님이 때릴 때 녹음한 거. 핸드폰을 뺏겨서 녹음은 못했어. 괜찮아요. 진단서랑 사진이면 충분해요. 그리고 어머니 증언도 있고. 참고로 이런 사례는 제가 경찰에 신고할 의무가 있어요. 노인 학대는 중범죄거든요. 네, 저희가 직접 신고할게요. 오늘 바로 경찰서 갈 거예요. 병원을 나오면서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내가 바보였어. 처음부터 너희한테 말했어야 했는데. 어머니 잘못 없어요. 나쁜 건 형님 부부죠. 민정이가 변할 줄은 몰랐어. 처음엔 그래도 잘해줬거든. 어머니, 이제 다 끝났어요. 저희가 지켜드릴게요. 증거는 충분했어요. 이제 형님 부부를 법의 심판대에 세울 차례였죠. 아주버님 부부가 저를 폭행으로 고소했어요.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박서연 씨죠? 폭행 혐의로 고소가 들어와서 조사 나오셔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얼마 후 형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야, 너 경찰서 출석 통보 받았지? 합의 같은 거 절대 안 해줄 거야. 법의 심판 제대로 받게 해줄 테니까 각오해. 폭행 고소 따위가 무서울 것 같아? 심판이 뭔지 내가 제대로 보여줄게. 뭐? 전화를 끊고 바로 아주버님 부부가 다니는 회사로 향했어요. 대기업 본사 건물이었죠. 입구에서 카드를 찍어야 들어갈 수 있었는데요. 마침 경비 아저씨가 다른 방문객들이랑 수다를 떠는 틈을 타서 슬쩍 들어갔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형님이 일하는 부서로 올라갔죠. 최민정 과장님 어디 계세요? 저쪽 자리인데 실례지만 누구시죠? 동서예요. 급한 일이 있어서요. 형님 자리로 다가갔어요. 형님이 저를 보자마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너 여기 어떻게 들어왔어? 걱정하지 마. 형님 보러 온 거야. 형님이 갑자기 책상 위 서류 뭉치를 제게 던지고 도망치기 시작했어요. 서류가 사방으로 날렸죠. 어디가? 제가 형님을 쫓아가서 머리채를 잡았어요. 그리고 복도 바닥에 내동댕이 쳤죠. 사무실 직원들이 다 나와서 구경하기 시작했어요. 뭐야, 무슨 일이야? 최 과장님이 왜 저래? 제가 크게 외쳤어요. 여러분, 최민정 과장이 시어머니를 학대했어요. 감금하고 때리고 굶겼어요. 이준석 과장도 마찬가지예요. 둘이 짜고 노인 학대한 파렴치한들이에요. 사무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직원들이 수군거리며 형님을 쳐다봤죠. 진짜야? 최 과장이? 헐, 시어머니를 학대했다고? 형님이 벌떡 일어나서 소리쳤어요. 거짓말이야. 다들 속지 마세요. 이 여자가 정신이 이상해서 그래요. 거짓말? 증거 다 있어. 병원 진단서도 있고 사진도 있어. 형님이 저를 노려보며 말했어요. 너 폭행은 물론이고 명예훼손으로도 고소할 거야. 회사까지 쳐들어와서 이러는 거 다 CCTV에 찍혔어. 그래, 고소해. 나도 할 거 많으니까. 노인 학대, 감금, 사기, 횡령까지. 형님이 이를 갈았어요. 네가 뭘 알아? 증거도 없으면서. 증거? 어머니가 직접 증언하실 거야. 그리고 네가 어머니 돈 2억 훔친 것도 다 밝혀낼 거니까. 직원들이 더 크게 웅성거렸어요. 2억? 돈도 훔쳤다고? 대박. 야, 이거 진짜면 큰일이네. 형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야, 입 조심해. 함부로 말하지 마. 왜? 사실이잖아. 내가 뭐 멍청해서 당하고만 있을 것 같아? 지금부터 지옥을 보여줄 거야. 법정에서든 어디서든. 그때 보안 직원들이 달려왔어요. 무슨 일이세요? 신분증 보여주세요. 저 나갈게요. 할 일 다 했으니까. 제가 당당하게 걸어 나왔어요.
뒤에서 형님이 악을 쓰는 소리가 들렸죠. 너 두고 봐. 절대 가만 안 놔둘 거야. 회사 밖으로 나오면서 생각했어요. 이제 시작이구나. 진짜 전쟁이 시작되는구나. 회사에서 돌아온 다음 날 저는 바로 경찰서로 갔어요. 아주버님과 형님을 노인 학대 혐의로 고소했죠. 증거 자료 가져오셨어요? 네, 여기 병원 진단서랑 상처 사진이요. 시어머니 전치 3주 나왔어요. 피해자 진술도 필요합니다. 시어머니도 모시고 올게요. 며칠 후 아주버님과 형님이 경찰 조사를 받았어요. 물론 끝까지 부인했죠. 어머니가 치매 때문에 자꾸 넘어지신 거예요. 저희가 때린 적 없어요. 우리가 왜 어머니를 학대해요? 오히려 극진히 모셨죠. 하지만 증거가 너무 명확했어요. 시어머니의 상처, 진단서, 그리고 무엇보다 시어머니의 생생한 증언이 있었죠. 시어머니 증언이랑 의료 기록이 일치해요. 이건 명백한 노인 학대입니다. 형님 부부는 변호사를 선임했어요. 저도 변호사를 구했죠. 법적 절차를 철저히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횡령건도 같이 고소하시죠. 시어머니 집 판 돈 2억. 증거만 있으면 됩니다. 네, 꼭 처벌받게 해주세요. 그리고 저는 형님 친정집으로 갔어요. 형님 부모님께 이 사실을 알려야 했거든요. 어머, 서연 씨, 무슨 일이세요? 어머니,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왔어요. 민정 씨 얘기예요. 우리 민정이가 왜요? 저는 시어머니 상처 사진을 꺼냈어요. 민정 씨가 저희 어머님을 학대했어요. 이거 보세요. 형님 어머니가 사진을 보더니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이게 뭐예요? 설마 우리 민정이가? 네, 맞아요. 감금하고 때리고 굶기고 월 20만 원 주면서 파출부처럼 부렸어요. 형님 어머니가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이건 거짓말이죠? 우리 민정이가 그럴 리 없어요. 병원 진단서도 있어요. 경찰서에 고소도 했고요. 형님 아버지가 소란을 듣고 나오셨어요. 무슨 일이야? 여보, 민정이가. 형님 아버지가 사진을 보시더니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어요. 이게 사실이야? 네, 사실이에요. 저희 어머님이 직접 증언하셨어요. 형님 아버지가 당장 전화를 들었어요. 야, 이 최민정! 너 지금 당장 집으로 와! 너 안 싸돈 학대했다며? 이게 사실이야? 이 미친 것이! 전화기 너머로 형님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빠, 오해예요. 그 여자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닥쳐! 당장 안 오면 호적에서 판다! 부녀 관계 끊을 거야! 형님 어머니는 계속 울고 계셨어요. 내가 잘못 키웠나? 어떻게 이런 짓을? 저는 이만 가볼게요. 법적으로 처리할 거니까 아시고 계세요. 형님 친정을 나오면서 생각했어요. 이제 형님도 친정에서까지 외면받겠구나. 자업자득이지만요. 며칠 후 아주버님과 형님이 저희 집으로 찾아왔어요. 초인종을 누르면서 애원하더라고요. 동서님, 제발 문 좀 열어줘요. 할 말이 있어요. 준호야, 형이야. 제발 나와봐. 남편이 문을 열었어요. 형님 부부가 초라한 모습으로 서 있었죠. 평소에 거만한 태도는 온데간데 없었어요. 어머니 좀 뵐 수 있을까요? 왜? 또 학대하려고? 아니에요. 사과하려고요. 시어머니가 방에서 나오셨어요. 형님 부부를 보자 몸을 떨기 시작했죠. 너희들은 왜 왔어? 그때 형님 부부가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잘못했어요.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형님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제가 정신이 없었어요. 쌍둥이 키우느라 힘들어서 그게 핑계가 안 되는 거 알아요. 정말 죄송해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돌렸어요. 이제 와서 사과한다고 내가 받은 상처가 없어지니? 어머니는 안정이 필요하세요. 방으로 모시고 들어갈게요. 시어머니를 방에 모신 후 나왔어요. 형님 부부는 여전히 무릎 꿇고 있었죠. 일어나. 어머니한테 용서받을 생각하지 마. 법대로 처리할 거니까. 제발 고소 취하해줘. 회사에서 해고 통보 받았어. 소문이 다 퍼져서. 나도 인사조치 받았어. 자촌될 것 같아. 그게 내 알바야? 자업자득이지. 집 한 돈 돌려줄게. 2억 다 돌려줄 테니까 제발. 이제 와서 그 돈으로 뭘 했어? 주식에 넣었는데 반 날렸어요. 1억만 남았어요. 뭐? 1억만 남았다고? 그래도 걱정 마. 돈은 그대로 돌려줄 테니까. 장난해? 어머니 돈 가지고 주식질을 했다고? 결국 형님 부부는 빈손으로 돌아갔어요. 선처는 없었죠. 소송이 진행되면서 더 많은 사실이 드러났어요. 시어머니 집 한 돈을 형님이 마음대로 사용한 증거들이 나왔죠. 명품 가방, 해외여행, 주식 투자, 다 시어머니 돈으로 한 거였어요. 결국 형님 부부는 노인 학대와 횡령으로 처벌받았어요. 벌금형과 함께 사회봉사 명령이 내려졌죠. 회사에서도 완전히 퇴출당했어요. 소문은 업계 전체에 퍼졌습니다. 형님은 승진이 취소된 건 물론이고 죄취업도 못했죠. 아주버님도 좌천되고 결국 퇴직했어요. 형님 친정에서도 의절 수준으로 연을 끊었다고 들었습니다. 형님 부부의 완벽한 몰락이었죠. 돈과 명예, 가족까지 모두 잃었으니까요. 그 무렵 저는 임신 소식을 알게 되었어요. 남편과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시어머니께 가장 먼저 알려드렸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꼭 안아주시며 축하해 주셨죠. 저희가 이제는 함께 살자고 제안했어요. 시어머니는 기꺼이 수락하셨습니다. 형님 댁에서 살 때 팔았던 집값 2억 원을 돌려받았는데요. 시어머니는 그 돈을 저희에게 주려고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정중히 거절했죠. 돈은 자식들 주지 마시고 시어머니가 살아계시는 동안 가지고 계시라고 했어요. 당신 노후를 위해 쓰시라고요. 그 돈 때문에 또 다른 불행이 생기는 걸 원하지 않았거든요. 시어머니는 이제 정말 편안해 보이세요. 매일 아침 산책도 하시고 친구분들도 만나시고요. 가끔 악몽을 꾸신다고 하시지만 많이 회복되셨어요. 저는 건강한 아들을 출산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몰라요. 손자를 안고 행복해 하시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형님 부부와는 완전히 연을 끊었어요. 법적 처벌을 받은 후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네요. 관심도 없고요. 아주버님이 가끔 남편에게 연락한다고 하는데 남편도 받지 않아요. 우리 가족은 이제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아침에 시어머니가 끓여주신 미역국을 먹고요. 저녁엔 다 같이 모여 TV를 보며 웃어요. 평범하지만 따뜻한 일상이죠. 가끔 생각해요. 착하게만 살면 호구가 되는 세상이라고요. 하지만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호랑이가 될 수도 있어야 해요. 제가 배운 교훈입니다. 시어머니가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셨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진짜 가족이니까요.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